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대한민국. 빠른 것만을 외치는 이들 사이에서 묵묵히 전통을 이어나가는 한 젊은 가야금 연주가가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박년 24살의 오늘의 주인공. 손끝에 빛을 담은 국악인 김보경님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남이 예술이 되다 제작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와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학 기간이어서 좀 출근하려고 나왔어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지금 어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이라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악예술단에 출근 중인데요. 거기 가면은 이제 개인 연습을 하거나 합주 연습을 하고 공연이 있으면은 공연 연습을 하면서 이번 역은 홍천역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 연습할게요. 네. 가야금의 줄에 색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피아노도 보면 검은 건반, 하얀 건반 이렇게 딱 구분이 가잖아요. 줄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안 칠해 놓으면 이제 구분하기도 힘들고 바로바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빨간색이 도고요. 노란색이 미, 핑크색이 라 이렇게 칠해 놓은 건데 제가 이제 시력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빨간 것만 이제 조금 보고 이제 도를 기준으로 좀 찾아서 하는데 공연장 조명이나 뭐 이럴 때 따라서는 진짜 아예 안 보여서 그냥 막 할 때도 있고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좀 칠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곡은 어떤 곡이에요? 영산회상이라는 곡인데요. 다 하면 1시간 정도 돼요. 이게 기초고 이런 게 탄탄해져야 실력이 점점 오르는데 대학 다닐 때는 꾸준히 이거를 계속 하지만 공연을 다니면서는 이런 곡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곡도 소홀히 하면 안 돼서 개인 연습을 할 때는 이런 전통곡 위주로 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가야금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원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저의 의지와 다르게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휩쓸려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중학생이 되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좀 좋아하는 걸 찾아보자. 바이올린을 계속하는 건 시간 낭비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던 중간에 가야금 소리를 듣고 그 매력에 너무 빠져가지고 가야금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14살쯤에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다가 제가 15살 때부터 가야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외운 곡은 능숙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프로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곡을 연습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장애를 겪게 되셨나요? 저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는 양쪽 눈 다 안 보였고 이렇게 하얀 막이 양쪽 다 이렇게 덮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7개월 때 너무 감사하게도 각막 기증을 받게 돼서 지금 오른쪽 눈은 조금 보이는 상태인데 왼쪽 눈은 수술은 했는데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왼쪽 눈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습하실 때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비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악보를 보면서 바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악보를 한 줄 보고 외워서 그 다음 연습하고 한 줄 외우고 연습하고 이렇게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입학했던 김보경님. 어렸을 때부터 TV 국악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명절날 한복을 입으면 벗으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적인 것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외부 공연을 준비할 겸 자주 가는 한복집에 한복을 맞추러 가셨다는데요. 알록달록한 천과 실이 아름다운 한복으로 어떻게 탄생하는지 같이 가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파란색 계열은 제가 뭐가 어울릴까요? 제 얼굴 색. 공연할 때마다 한복을 맞추시는 거예요? 공연할 때마다 한복을 맞추면 너무나 좋겠지만 다른 색, 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맞추러 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한복을 좋아하세요? 한복은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명절 때 한복을 난 입겠다 막 이러면서 막 엄마를 쫄라서 맨날 입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좋아하고, 특히 이제 뭐 볼 때도 좋지만 뭔가 입으면은 좀 내가 특별해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국악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악을 제가 항상 해오면서 느낀 점이 많은데, 신나는 음악을 해도 한이 느껴지고 슬픈 음악을 해도 어디선가 그런 흥이 느껴지더라고요. 흥과 한이 공존하는 그런 게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악인으로서 걸어온 길이 험난하진 않았나요? 딱 이제 국악인이라고 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국악을 전공해오면서 그런 길들이 조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제가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들어갔고, 서울대학교 국악과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가야금으로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일반 학교에 가니까 칠판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고, 제가 맨 앞줄에 앉아도 칠판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고, 악보를 보면대에 올려놓고 이제 연주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음악을 다 외워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면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부담되진 않았나요? 솔직히 그런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가 저처럼 이제 국악을 해서 들어올 때 제가 잘 못하면은 이제 그 친구에게도 영향이 갈까봐 이제 후배들을 위해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서 들어와. 네. 너무 덥지? 아니에요. 오늘 예쁜 옷 입었네. 네, 이거. 진짜 달달한. 고마워. 스라랑 먹어 드시면. 그러니까. 네, 근데 감기. 마시면서 뭐 아니, 시원하지 편하지.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가야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슬기 선생님인데요. 롤모델이신 선생님이세요. 오래 하다 보면 좀 질릴 때도 있을 텐데도 이렇게 항상 열정적으로 그렇게 악기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가야금 연주가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학교 졸업하고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어엿한 단원으로 프로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나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찾고 그걸로 평생 어떤 연주자로 살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인의 롤모델이라는 스승님을 만난 김보경님. 세대를 거쳐 전통을 잇는 그들이 있어 아름다운 국악이 전승되는 것 같은데요. 오래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가야금 가락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노력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 어떤 연주가가 되고 싶나요? 무대에 오래 서는 연주자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다른 거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무대에 계속 선다는 건 꾸준히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오래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고, 항상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좋아서 시작했지만
이제 무대에 서면 지루해하는 관객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도 지루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무리 국악을 좀 지루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계속 들려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통을 그래도 잃지 않고 항상 꾸준히 하면서 이제 퓨전 음악도 하고 창작 음악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전통의 멋들어짐을 연주하며 손끝에 빛을 담은 Z세대 국악인 김보경님을 만나봤는데요. 올 여름에는 김보경님의 아름다운 가야금 가락으로 무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3 나레이션 오윤아였습니다. 규현님과의 콜라보레이션 촬영은 어떠셨나요? 국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랑만 이렇게 많이 하다가 국악 전공자가 아닌 다른 분들과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어요.